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과정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과정과 발전 속의 발전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 강좌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목이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남아수독 오고서 이렇게 남아수, 이거 독이 빠졌네. 수독. 남아수독 오거서라는 이제 이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의 얘기, 또 여러분의 사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수독 오고서. 남아는 모름지기 수죠. 모름지기 술의 5개의 분량의 서책을 읽어야 된다. 남자는 모름지기 술의 5대 분량에 있는 책, 그러니까 많은 책이 수가 많은 거죠. 이거는 시에 나오는 겁니다. 두보의 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두보의 시가 막 이렇게 멋있잖아요. 두보는 당나라를 대표하는, 당나라에는 이태백과 두보, 이렇게 두 시인이 있죠. 이백과 두보, 이렇게 두 사람의 시인이 이 당나라를 당나라뿐 아니라 중국의 가장 멋있는 시인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두보 같은 경우는 조금 유가사상 쪽, 이백은 도가사상 쪽,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분위기 속에, 중국에는 이 유가와 도가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이제 주로 중앙부대, 도가는 주로 이렇게 주변이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내면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태백은 도가처럼 그 자연에 돌아가고 또 유유자적한 삶을 노래한 사람이고, 두보는 삶 자체를 의미 있게 살고 또 윤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두보의 시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나라 시대의 최고의 시인인 것이죠. 근데 그래도 뭐 보통 사람들은 두보를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많이 치죠. 그래서 이제 두보는 시선이라고 그러고, 이태백은 시성이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두보의 시에 이제 이런 독자가 지어요. 이제 두보의 시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모름지기 술의 5대 분량의 책을 읽어야 돼.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 술의 5대니까 그 책의 권수가 굉장히 많겠죠. 뭐 수레가 어떤 수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수레 5개면 뭐 10,000권 이상, 한 2만 권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한 2,000권 정도 책이 있는데 저도 계속 버립니다. 저도 이제 책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이제 아까 두보 얘기했습니다만, 두보는 이제 한 8세기 정도 사람이라고 치면, 이 말의 오리지널 원조는 장자에 나와요. 장자라는 거는 기원전 한 400년, 300년 이렇게 훨씬 오래, 이거는 8세기고, 그럼 한 이거보다 한 벌써 1000년 이상이 더 이전이지. 아주 옛날에 장자라는 책에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해시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해시라는 인물은 이제 제자백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명가라 그래서 명가 사상은 무슨 소피스트 이런 것처럼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궤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해시인데, 이 해시는 술의 5개 분량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그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벌써 기원전
BC가 되겠죠. 기원전 한 4세기 정도. 이건 8세기고. 그러니까 1000년 이상, 1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은 바로 이 기원전 4세기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원전 4세기는 뭡니까? 이때는 책이 없던 때, 책이. 종이책이 없던 때. 우리가 이제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나라 때의 어떤 그 내관인가 채윤인가 하는 그 환관 내시가 종이를 만들었죠. 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아시아 동양의 최고의 발명 종이, 뭐 나침반, 뭐 화약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서양 시대에도 종이가 없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가죽, 양피지라고 그러죠. 가죽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파피루스라고 있어요. 파피루스. 이건 뭐 갈대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 위에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그 이전에는 점토, 뭐 이렇게 저 진흙으로 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글씨를 아주 조그맣게, 그래 그걸 쐐기 문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 종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중국에서 종이를 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해시의 시대는, 장자의 시대는 종이를 발명하기 훨씬 몇백 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죽간이라고 그러죠. 죽간 혹은 목간, 이런 그 나무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길게 세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이걸 똘똘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쭉 말아가지고 책 한 권이 이렇게 이게 뒤에 지게에 지고 다녀야 될 그런 뭐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다녀야 될 분량이 되는 거죠. 그래도 책 한 권이 안 들어가죠. 그 좀 긴 책은 이런 거 몇 개 있어야 되죠. 이런 시대의 해시는 수레 5개의 분량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가는 우리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연걸 나오는 영웅이라는 영화 있죠. 이 영웅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죽간 도서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연걸이 이제 그 자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조위가 나오는데 그 양조위에게 이제 자기의 무술 실력을 보여주면서 내가 진시황을 죽여야 되는 그런 거사에 당신들이 도와달라. 그럼 내가 진시황을 죽일 정도의 무술 실력이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나와라 그럽니다. 그때 도서관이 죽간 도서관이에요. 쫙 이런 말린 것들이 쫙 이제 쌓여져 있는 것이. 거기를 이제 이연걸이 크게 날아다니면서 자기 이제 무술 실력을 보여주죠. 그때 이 죽간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얼마나 양이 크겠습니까? 책 한 권도 이거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책 한 권 이런 거로 몇 개가 더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한문도, 이게 한자도 책이죠. 이 책이라고 하는 글씨도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죽간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옛날 이 수레 5권 분량의 책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죽간 시대의 책이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죽간 때는 수레 한 대에 그냥 책 한 권밖에 안 들어간. 이렇게 이런 그 직접 이런 말, 이거 똘똘마리가 이렇게 이제 한 권도 이거에 되는, 이게 여러 개 한 권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레 5권 분량의 책이라고 할 때에는 원래 오리지널 해시 때에는 사실은 몇 권 안 되는 겁니다. 그 해시가 수레 5권 분량을 갖고 있었다 할 때는, 그때는 그 BC 4세기라고 그랬죠? BC 4세기경에 수레 5대 분량은 뭐 책 한 5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조금 뭐 10권이나 뭐 이렇게 20권 정도. 그러나 8세기 두보의 시대의 수레 5대 분량은 10,000권, 뭐 1, 2만 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은 바로 적은 책, 주간 시대의 그 책을 이야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뭐 그거가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에는 그 두보의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두보의 시대는 최고 중국 역사상 가장 발전했던 때가 당나라 때입니다. 이게 성당 시대라고 하죠. 바로 이 당나라 시대가 중국이 가장 발전했던. 그때는 종이도 많고 책도 많고 전 세계 우리 당나라에는요. 이미 그 당시에는 당나라에는 유럽 사람, 아랍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당나라에서 모여서 왕래를 했어요. 지금도 사실 베이징 같은 데 가면은 베이징 뭐 자금성 동네에만 가면 뭐 외국인들 바글바글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당나라 시대는 전 세계의 문화가 집중되던 때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남자는 당연히 술의 5대 분량의 한 1, 2만 권 되는 많은 양의 책을 읽어야 되겠죠. 많이 발전해 있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시대니까. 그러나 원래 오리지널 해시, 우리 해시 오리지널 시대죠. 이 해시 때는 그때는 막 기원전 4세기 정도니까 그냥 얼마 안 되는 한 뭐 몇 권 정도의 책이 그래도 그게 술에 5대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책이지만 이 해시 때는 이런 책 한 권도 사실 그 소유하기 어려웠겠죠. 괜히 귀한 거니까. 그래서 술에 5대 5 그어서 술에 5대 분량의 책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한 1000년, 1000몇백 년 사이에 굉장히 바뀌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말은 바로 기원전 4세기경에 해시가 갖고 있는 책은 술에 5대 분량의 책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때는 해시 때는 몇 가지 종류 아니면은 그 몇 개 책만 놔도 수레가 5대 꽉 차는 그런 주간 시대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되어가는 존재, 발전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이런 남아수도 오고수라는 말을 통해서 좀 새로운 것들, 또 우리만의 환경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이 남아수도 오고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겠습니까? 일단은 책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되겠죠. 다독. 두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름지기 남아는 술에 5권이란 되는 그런 많은 양의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 살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제가 다른 강좌에서도 강조하는데 책은 빌려서 보는 게 좋아요. 또 도서관에서 빼서 보고는 다시 꽂아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내가 좋다. 정말 이건 내가 꼭 갖고 싶다. 그런 책을 사세요. 그러나 보통은 빌려 읽는 게 좋습니다. 마을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항상 학교에 새로 입학하면 도서관부터 가라. 그래서 도서관에 쫙 꽂혀있는 책들을 한번 이렇게 싹 만져보라고 해요. 그냥 어디엔 뭐가 있구나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번호가 쭉 있죠. 100번, 200번 이렇게 쭉 있죠. 그 번호를 보면서 800번에는 이제 문학 작품이 많이 있구나. 뭐 200번 이런 데는 이제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걸 쭉 보면서 이제 책을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봐요. 그리고 어디쯤 이런 책이 꽂혀 있다는 걸 한번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는 그 꽂혀 있는 책들하고 대화를 해요. 저는 그걸 많이 얘기합니다. 야, 만나서 반갑다. 나 이 학교에 처음 왔어. 누군데? 내가 조금 있으면 너 읽을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 될 때 뽑아서 빌려가지고 읽고 다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죠. 저는 우리 아이들은 뭐 다 공부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책 읽는 걸 항상 강조했고
아이들이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공부와 관계없이 책 읽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획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봅니다. 공부를 더 잘하면 이건 좋죠. 근데 이건 옵션입니다. 이건 옵션. 공부 잘하는 건 학교 성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 명문대 가고 이렇게 학교 성적이 공부입니다. 이건 옵션이에요. 옵션은 뭡니까? 우리가 소나타를 샀다? 옵션. 덧붙이면 좋은 거예요. 무슨 내비게이션을 달고 또 바퀴를 좀 좋은 거로 하고 이런 옵션입니다. 그러나 소나타라고 하는 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일단은 저는 이 책이 바로 그 차의 자체 몸체라고 봅니다. 이게 그랜저고 이게 소나타고 이게 에쿠스인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더 잘하면 좋은 옵션을 내가 장착하게 되는 것이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러나 책을 읽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가장 중요한 그 사람 전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료가 책인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반드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규 이런 화려한 학벌을 안 가지고 있어도 책을 많이 읽은 가운데 귀한 일들, 위대한 예술을 만들어내고 또 귀한 과학을 만들어내고 귀한 철학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심리학과에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자기는 어떤 부분의 일을 하다가 점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 초청해가지고 교수가 됩니다. 대학도 안 나왔는데. 이거 뭡니까? 바로 이런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학교 공부가 아니라 열심히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진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고교 때 이렇게 상위권 학생이 이렇게 들어가죠. 상위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상위권이 된 사람이 있고 부모의 도움으로 상위권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무시 못 합니다. 부모가 똑똑하고 부모가 억척스러우면 자식 상위권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이걸 아시아에서는 타이거맘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어머니, 타이거맘.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도 이 아시아 계열 어머니를 좋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인가 하여튼 그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이런 데 보니까 아시아권 학생들이 굉장히 입학률이 좋더라.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싱가포르 이런 쪽에.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이 아시아권 어머니들이 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권 어머니들은 우리 알잖아요. 그냥 아이를 그냥 뺑뺑 돌리죠. 돈만 있으면, 돈이 없으면 또 자기가 가르쳐 주고, 심지어는 그 어머니가 학원에 가서 배우고는 자식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외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똑똑한 어머니들이 아이를 뺑뺑 돌려가지고는 아이를 어느 정도 상위권에 올려놔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힘으로 상위권 들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부모가 해준 아이들은 그때부터 독립적으로 내가 끌고 갈 힘이 없어요. 부모가 그냥 요령만 시험 잘 치는 요령, 또는 스펙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학적부를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 대학에 들어간다는 거 부모가 다 알아가지고 그거를 아이를 넣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능력이 이제 벅차면 그때부터는 도태되는 것이죠. 졸업장만 겨우 바꾸는 이 사회에서도 밀려나는 것이. 그러나 책을 읽고 성장한 학생은 꼭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좋은 옵션이 있으면 더 좋고요. 없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 중퇴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무한한 지식과 상상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상력도 바로 책에서 나오죠.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이 다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많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자, KTX는 반드시 무궁화호를 따라잡는다. 뭡니까? 무궁화호가 아무리 빨리 출발을 해도 KTX는 반드시 무궁화호를 따라잡습니다.
무궁화호는 뭡니까? 바로 부모의 덕이라든지 학교에서 공부, 시험 이런 거를 잘 외우는 거 이런 걸 잘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KTX는 그런 건 몰라도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언젠가는 KTX가 따라잡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독도 권하고요. 특히 부모들은 더 저기 하겠죠. 부모들은 아이를 반드시 책을 읽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책방 같은 데 가면 그 꼬맹이 데리고 와서 책 읽어주는 엄마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아이는 앞으로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정말 기대가 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가는 부모는 이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준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펙이라든지 수많은 여러 군데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책 읽은 것에 대해서 아이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걸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일단 부모들 귀에는 죽어도 안 들어와요. 아유 뭐 맞는 얘기신데요. 그래도 학교 공부 처지면 안 됩니다. 대학 들어가야지요. 좋은 데가 이렇게 앞으로는요 좋은 대학을 가도 창의성이 있고 이런 독서를 많이 한 바탕 속에서 그 아이가 잘 되는 것이지 부모의 덕으로 대학 간 아이들은 결국은 도태되게 돼 있어요. 또 이런 부모도 있어요. 지금은요 우선 내가 끌어 보내주고요 그 다음은 지가 알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 뇌가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이가 한 2살, 14살 정도 이렇게 되는 상간에 이제 이 뇌가 성인의 뇌로 이렇게 커지고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 때 독서를 많이 하면서 이 뇌가 완성이 된 아이 뇌하고 어린아이 때 부모가 이리 가로 뭐 이리 끌고 가 저리 끌고 가 태권도 가 뭐 바이올린 가 첼로 가 뭐 이렇게 아이가 좋아해서 가면 괜찮아요. 부모가 끌고 다니. 이 나이 때 아이는 억압을 배우고 자유를 못 누리는 난 항상 나는 자유가 없다는 마음으로 삽니다. 이런 아이의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됩니다. 자유롭게 성장되지 못해요. 결국은 일단은 뭐 끌어올려 가지고 어디 뭐 좋은 데를 갈 수도 있고 성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100세, 120세의 나이를 갈 때에는 바로 어린 시절에 충분한 독서로 자기의 머리를 풍부하게 만든 사람. 우리가 컴퓨터를 얘기할 때 램이라고 얘기해요. 램은 뭡니까? 컴퓨터 살 때 그 램이 얼마야? 그럼 뭐 몇 기가야? 몇 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램이라는 건 뭐예요? 작업장 크기죠. 여기다 이 판 벌려놓고 저 판 벌려놓고 작업장이 넓으면 이것저것 막 벌려놓고 사용할 수 있죠. 작업장이 좁으면 한두 개 벌려놓고 더 이상 안 됩니다. 램은 작업장의 크기예요. 램이 크면 컴퓨터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죠. 독서를 많이 하면 램이 커지는 것입니다. 뭐 이거야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죠.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부모 때 어린아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결국은 그 중요한 시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독은 어린이에게도 필요하고 학생들에게도 필요하고 성인에게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어린 시절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청소년들도 늘 책 읽는 거 항상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는 다독만이 다 능사가 아니죠. 정독이에요. 정독. 다독은 바로 술의 5권, 술의 5대 분량, 현대의 술의 5대 분량 굉장히 많은 양이죠. 정독은 뭡니까? 해시가 가졌던 그런 주간책 5권. 이건 뭡니까? 적은 책이지만 나에게 핵심적으로 필수적으로 중요한 책을 저렇게 정독해야 되는 거죠. 모든 책을 다 정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책이야. 내 인생에 이걸 꼭 잡아야 돼. 이런 책이 있죠. 그런 책은 꼭 정독을 해야 되겠죠. 정독은 뭡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수도 없이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내 손때가 묻어 있는 겁니다. 책이 너실너실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생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나만의 세계, 큰 그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공자가요, 공자가 참 그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공자는 다른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신분도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고 어려서 그렇게 귀하게 크지도 않았어.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 내가 굳이 자랑할 게 있다면 호학. 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책 읽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 요거 하나는 내가 자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래서 공자를 청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편입니다. 공자는 수재, 천재, 영재 이런 거하고 거리가 없어요. 그냥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책 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도 다독을 했지만 정독을 또 했던 사람이에요. 공자가 정독했던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것은 주역은 주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역술에 대한 책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동양 사상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 사상을 대표하는 책이라 하면 주역하고 공자의 논어를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주역에는 공자 이전에 동양에서 가졌던 모든 중요한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 시대 때는 주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두루마리를 이제 이게 책으로 갖고 있는데 공자는 항상 다닐 때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제자들이 아무래도 스승님 가방 다 들어주죠. 주역만큼은 자기가 지고 다녀. 책 이제 이렇게 지고 가는 겁니다. 책을 너무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판이 이제 가죽끈 같은 거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책을 많이 보면 나무는 괜찮은데 요 이음새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꼬매야 되겠죠. 그래서 공자는 이런 말을 위편삼절이다. 그래서 이제 위편 세 번, 3절. 위편 3절. 위란 말은 이런 가죽끈 같은 거, 이런 가죽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세 번이나 이것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가죽으로 이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떨어질 정도로 주역을 수도 없이 읽은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주역에 자기가 주석도 답니다. 요거 이제 뭐 10익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또 다른 유튜브에 보면 주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참조하세요. 공자는 다독을 한 사람이면서도 주역과 같은 책은 끊임없이 평생을 두고 정독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주역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귀한 거를 배운다. 배우고 나서 또 뭐 했습니까? 주역에 대한 주석을 달아서 내가 평생 주역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내 후배 되는 사람들에게 내 주역에 대한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후배들에게 자기의 주역을 공부했던 것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남아서 오고서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죠. 많은 책,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몇 가지 책. 반드시 여러분들 가슴에 핵심적인 책이 들려져 있기를 바라요. 정말 내가 이 책만큼은 달달 외우고 싶어. 어느 책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뭐 또 그렇다고 또 만화책이나 뭐 이런 건 좀 그렇고, 어쨌든 어느 책이든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몇 권. 항상 이거는 내 책상 앞에 다 꽂혀 있고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빼가지고는 보고 외우고 이렇게 내 혼이 담겨 있는 그런 중요한 책을 꼭 이제 내 가슴에 이렇게 담아놓고 계시면 그 몇 개 안 되는 책이 평생에 나를 지켜주고 내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또 내 후 시대에도 내가 그 책을 사랑했던 그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수도 오고서란 말은 두 가지를 같이 품고 있습니다. 술의 5권 분량의 많은 책, 이건 우리가 늘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옛날에 종이가 없을 때에 죽간이나 목간으로 큰 덩어리 몇 권 정도를 평생 지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책, 나에게 가장 소중한 책 몇 권들을 정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나의 것으로 소화하면 중요한 책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그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클래식 그러면 뭐 음악만 클래식이 아닙니다. 그 막 특히 책도 클래식이죠. 우리가 중요한 그 책들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딱 그렇게 서열이 탁탁 나와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클래식, 이런 클래식은 뭐가 다르냐면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의미가 항상 새롭게 다가옵니다. 좋은 책은 내가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도 그때도 좋은 깨달음이 있고, 또 중학생 때 읽으면 또 중학생에 맞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또 일반인이 되면, 또 저희처럼 나이가 좀 들어서 읽으면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바로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클래식,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몇 권의 책을 가슴에 깊이 품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미천으로 삼을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는 큰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요. 역시 특별히 되어가는 분들은 이런 책에 대해서 중요한 자기의 삶의 일부로 여기면서 여러분의 과정을 살아나갈 때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또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술의 5권 분량의 많은 책, 혹은 술의 5권에 꽉 차는 중요한 책 몇 권, 바로 이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악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